박지원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달이 다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틀 3일 전에 네, 이제 달나라 신발을 벗고 예. 조금 보행이 가능해서 아유, 목발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환율하고 물가 삼고라 그러다가 이윤하고 뭐 지금 비상인 상황 같은데 환율이 지금 1,400원 정도 그 턱밑까지 갔다고 하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 친화적으로 물가 잡겠다.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경상수지라든지 그 부분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경제는 심리다. 음, 심리적으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안정감을 주시는 것은 좋지만 예. 지금 현재 정치권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과연 경제, 물가, 특히 환율 같은 것을 잡겠느냐. 이제 어제 1,400대가 예. 돌파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조금 개입해가지고 예. 1,390원대에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IMF 유효한 얘기를 경험했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극복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1,400원대를 염려하는데 1999년 12월 네. IMF 때 환율은 1,962원이었습니다. IMF 때요. 예. 그리고 주가지수 예. 요즘 코스피는 280이었습니다. 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물가, 특히 외교를 잘해서 네. 국가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그때 외환위기 IMF 때하고 좀 겹치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그때는 DJ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등한시하고 사정의 역점을 둬가지고 네. 국민적 박수는 받았어요. 국민들이 시원하거든요. 속 시원했다 하긴 네.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지도도 90% 이상을 받았지만은 IMF 유효한 얘기로 나라가 망했죠. 네. 그때는 당시 세계 경제는 다 좋았고 우리 한국 경제만 나빴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는 더 나쁘고 우리 국내 경제는 더 나쁘고 더더 나쁘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참 성공하기 어려운 정부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첫째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입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국제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나 언론이나 정치권 너나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협치는커녕 완전히 독주를 하기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환율도 지킬만 하고 네. 외환 보유고도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IMF 외환 얘기가 나올 때는 30억 달러밖에 외환 보유고가 안 됐어요. 네.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4,500억 예.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역 적자가 지금 6개월째 네. 지난 9월 지금 9월 1일부터 10일까지도 26억 달러가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와중에 내년 예산안 중에 영빈관 역할을 할 건물 짓는 예산 878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대통령 선거 때부터 예. 서울서리 기자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전화하면서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떤 법사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 당선된다 하더라. 음. 그리고 영빈관도 옮겨야 된다 하더라. 또 영빈관을 콱 찍어서 얘기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옮긴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중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 법사한테 듣고 영빈관 옮긴다는 얘기를 먼저 했다 하는 것으로 알려지더라고요. 네. 아무튼 김건희 여사는 네이버 지난 추석 때도 보면은 최고의 클릭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뭐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예. 아무튼 김건희, 이재명, 음흠. 윤석열 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또 영빈관 사실 지금 있는 청와대 그대로 사용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 이전도 처음에는 뭐 495 가지고 된다 했다가 뭐 부처 예산 어쩌고 해서 800억 이상이 든다는 것도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방부 이전, 합참 이전, 군시설의 이전과 또 영빈관까지 878억을 들여서 신축한다라고 음흠. 했을 때 지금 얼마나 긴축 예산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요. 지역화폐 같은 것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나는 이 지역화폐는 민주당에서 꼭 살려야 된다. 실제로 지방에 가면은 중소도시들 읍단이 그 지역화폐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데 그렇죠. 예. 이러한 것은 없애면서 구태여 꼭 영빈관까지 지을 필요가 있는가? 있는 영빈관 안 쓰고 그렇죠. 괜히 또 있으면 그거 짓는 쓰면 것이다.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네. 그렇게 1년에 영빈관을 쓸 일이 정상회담 얼마나 오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많은데 그럼 주말에 이제 순방을 갑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뭔가 얻을 거는 좀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 뭐 통화 수합이라든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한미 정상 사실은 영국 퀸 일리자베스 2세 장례식. 연결식에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에 배터리, 예. 뭐 바이오까지 네. 심지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다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아침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 심사 행정명령도 서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에 의거해서 이제 M&A 그 기술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안 한다. 아주 첩첩산중이에요. 전립과경이에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그래서 순방에서? 저는 자 보세요. 네. 지금 이수잔 예. 중국 서열 3위는 대통령께서 오늘 만나시지 네. 않습니까? 오늘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예. 그런데 미국 권력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은 그렇게 만나라기도 안 만나셔가지고 이런 지금 전기차 같은 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펠로시 안 만났기 때문에 전기차 문제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때 만약에 그 대화를 했으면은 얘기가 왜냐하면 의회에서 아직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은 어떨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외교는 행정부 공무성의 외교보다도 의회 외교가 훨씬 세요. 모든 것을 법안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큰 실수를 했다. 큰 실수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중국의 이수잔 서열 3위 상임위원장을 안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중국은 우리하고 한중 경제협력의 가장 큰 파트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잘 만나셔서 얘기하셔야지만은 이번 미국에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전기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가서 네. 해결하지 못하면은 못하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소위 IRA 법에 대해서 좀 우리의 특수성을 잘 설명해서 이걸 뚫고 오셔야 된다 네. 하는 거다고 지금 김정은이 이제 네. 핵을 사전하겠다, 뭐 공격하겠다 하는 등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이 법제와 네. 법령화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북 정책하고는 아,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 뭐 유엔에 가셔서 음흠. 20일 날 연설을 하시면서 180개 중 10번째 연설을 하시니까 대우는 받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진짜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담대한 개혁을 얘기한다는데 이 담대한 개혁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오히려 네. 더 중요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푸틴과 해서 김정은을 설득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순방이 이제 일주일간 있는데 끝나고 와서 예컨대 영수회담이라든지 이 다자회동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제안을 했던 거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쪽.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에서 대표로 선출하자마자 제 일성으로 맞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 하자 했는데 지금 5번째 네.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속 좁은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자, 처음부터 예. 좋다 만나자. 그 대신 여당 대표가 선출되면 같이 만나자.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범죄 혐의자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자고 하냐. 아, 그건 말이 됩니까? 제1야당 대표, 여소야대 국회의 당대표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은 아직 확정 판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지훈 앵커가 변호사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도 혐의가 있으면은 대통령 관저에서 나가 살아야 되나요? 아, 예.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현명한 정치를 하는데 다녀오셔서 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뭐 문제가 해결되겠죠. 네. 그러면 원내대표랑 같이 만나자. 다자로 만나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상 거절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녀오고 뭐 이렇게 어레인지 하려면은 한 20일 후에요. 나는 이 20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십시오. 러시아는 누구하고 시진핑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유 상한제법 미국에서 추진하는 것에 가입되면은 러시아가 석유도 안 준다. 네. 천연가스도 안 준다. 곡물도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기름이 앞에 장사 없어요. 기름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유리,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에너지, 돼요? 가스. 예. 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산 기름, 천연가스를 사겠다고 하는 게 중국 사는 게 네. 중국, 인도네시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1, 2, 4위의 인구 대국이 다 러시아산 사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에 가서 요구했다가 그냥 뒤통수 맞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진짜 기름 앞에 장사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되는데 20일 후에 만나자. 이건 참 속 좁은 알겠습니다. 정치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참아라. 20일 후에 그렇게 다자가 만나더라도 만나서 야당답게 책임 있는 제1야당 대표답게
민생 문제를 협력할 것 협력해라. 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좀 저희가 다음부터 좀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치 킹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